저는 이 독서법으로 연봉 3억이 되었습니다. 내성적인 건물주. 책을 읽었을 뿐인데 몸값이 올랐다. 책을 읽어도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던 이유. 몸값 올리는 독서법에도 공식이 있다. 책을 읽은 지 2년 만에 직장을 탈출하다. 회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몸값을 올리는 삶. 강남 건물주 어르신이 해주신 한마디. 이 책은 2021년 9월 24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이 조금 민망하지만 30살 흑수저를 연봉 3억으로 만들어준 독서법이라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해당 영상 조회수가 16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한 번은 20년차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다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메일을 보내주셨죠. 중간에 영상을 비공개로 돌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과 성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가족을 제 손으로 지키고 싶었거든요. 물론 돈이라는 물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건강과 인간관계도 중요하니까요. 다만 제가 봐온 불행은 결국 돈에서 시작되더라고요. 무소유가 아닌 이상 불합리한 강요를 받지 않으려면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강남 건물주 할아버지를 환자로 만났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해준 한마디로부터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사람은 독서밖에 답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사람을 만나면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저의 좌우명은 하루하루 설레는 삶을 살자입니다. 그 시작과 끝은 자신의 몸값을 올려가는 것이고요. 만약 당신이 저와 결이 비슷한 사람이라면 이 책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연봉 3억 만들어준 독서법 일주일만 따라해봐도 충분하다. 가난을 내 손으로 끊어야 한다.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한다. 제가 태어난 1992년 부모님은 속옷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속옷, 잠옷, 수영복, 튜브 등 다양한 걸 팔았죠. 그 당시 누나들 모두 학원에 보낼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1997년 IMF 위기 터지면서 점점 가게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끝내 재기하지 못하고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부모님은 3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고요. 그렇게 조금 나아지나 싶었지만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고 한 달 동안 일을 못하게 되었죠. 그때쯤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10평도 안 되는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이후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3남매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존경했고 반드시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표를 세웠죠. 목표를 세우기는 했지만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전문대에 들어갔고 30도가 넘는 무더운 여름에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대학을 다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인실로 모셔 3주 동안 간병을 했고 가족 5명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을 수 있는 넓은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과 같은 두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하루하루 설레는 일을 하며 살자.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 책을 통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연구하며 알게 된 독서법과 어떻게 몸값을 올렸는지에 관한 모든 내용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누군가가 써둔 글 덕분이었다. 나보다 앞서 걸어간 사람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신념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다음은 연봉 3억을 이루게 해준 5가지 신념이다. 첫째, 투자는 나중일이다. 일단 소득을 높이자. 둘째, 돈을 쫓기보다 나만의 신념을 먼저 정하자. 셋째, 젊을 때는 닥치고 배워보자. 넷째, 직장을 이용해 나만의 능력을 모으자. 다섯째, 0.01% 확률이라도 높이도록 책을 읽자. 몸값을 올리는 독서법을 온몸으로 배우다. 내가 소득을 높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번 올려둔 몸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내 몸값을 올리는 것, 즉 내 가치를 올리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인 셈이다. 직장 연봉이 2배로 오른 데는 이유가 있었다. 신념이 정해지면 의사결정은 단순해진다. 첫째,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인가? 둘째, 당신이 지금 하는 업무는 어떻게 하는 건가? 셋째, 당신은 그 일을 왜 하는가? 나만의 명확한 신념을 만들어내다. 환자의 만족도가 우선이다 라는 신념을 정했더니 쉬운 설명, 집중 치료, 경청, 관심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어떻게가 나왔다. 그러자 이 4가지를 실현하려면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졌다. 월급이 아닌 월세를 받기 시작하다. 내가 이룬 결과만 보고 쉽게 돈을 번다며 욕하는 사람들이 휴식을 즐길 때 나는 주말에도 부동산을 보러 갔었다. 뭔가를 이루려면 결과보다 과정을 보는 관점을 길러야 한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자. 젊을 때는 닥치고 배워보자. 아무튼 그렇게 찾은 강의 수강료는 몇백만 원이었기 때문에 28살인 내게는 꽤나 부담이 컸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이미 많은 돈을 날렸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젊을 때는 닥치고 배우자는 신념을 따르기로 했다. 29살, 시간당 30만 원을 벌다. 내 몸값을 올려준 것은 내가 고정관념을 깨고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고방식의 유연함이었다. 그러한 유연함은 책을 읽고 다양한 관점이 생기면서 비로소 만들어졌다. 나만의 업을 찾아보자. 구독자 수 20만 유튜버가 되기까지. 내가 배우는 것들이 의미 없어 보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들은 내게로 돌아와 고귀한 능력이 되었다.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배움일지라도 언젠가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내가 알게 된 진리다. 디스크 읽어주는 남자. 나는 원래 물리치료사였다. 아무튼 그때 디스크 수술에 관해 알아보다가 한 카페를 알게 되었다. 그 안에는 일반인들끼리 경험을 공유하는 글이 많았다. 좋은 정보도 많았지만 환자 유형에 따라 증상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운동 방법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도 유튜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돈, 인맥, 재능이 없는 내가 성공하려고 선택한 방법은 독서였다. 그런데 책을 읽어도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주일 안에 한 권 읽어야지, 이번 연도에는 100권 읽어야지처럼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읽은 이후에 행동이 없었다. 학교에서 배운 독서법과 부자에게 배운 독서법은 달랐다. 높은 점수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읽을 필요도 없고 굳이 요약할 필요도 없다. 그저 책 한 권에서 한 가지만 골라 자기 인생에 적용해 보면 된다. 따라서 나는 책을 읽을 때마다 한 권, 한 진리를 말하는 습관을 들였다. 책을 읽어야 하는 동기를 만들었다면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첫째, 내 상황에 필요한 게 뭔지, 나의 관심사가 뭔지 정한다. 둘째, 잘 읽히는 책을 고른다. 셋째, 하찮은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본다.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는데 나는 왜 부자가 안 될까? 단지 글을 읽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님을 그제야 깨달았다. 따르는 행동이 없었던 것이다. 젊으셨을 때 정말 힘드셨겠네요. 어떤 방법으로 자수성가하신 거예요?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독서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책을 읽고 자신의 인생에 적용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 경험자가 거친 과정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왜 이렇게 간단한 걸 지금까지 몰랐을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된 계기가 그리 특별하지 않다. 그저 한 권, 한 진리 습관 덕분이다. 책 한 권에서 너무 많은 걸 얻으려 할 필요도 없다. 단 한 줄로 시작하면 된다. 한 권, 한 진리, 딱 한 가지만 찾아보자. 어느 날 책을 읽는 게 지옥처럼 느껴졌다. 나에게 맞는 속도로 나의 방식대로 읽으면 된다. 도대체 뭘로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아무리 하찮은 목표라도 성취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러한 호르몬은 다음 단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자신감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나는 점차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월 1만 원 자동 수익을 만들어 보자. 최종 목표와 하찮은 목표. 소설이나 에세이도 좋지만 우선 이것부터.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몸값을 올리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소설과 에세이는 잠시 내려두고 자신의 업무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독서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만족스러운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환자분을 위한 대화법.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 환자분의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라. 미소를 지어라. 이름을 기억하라. 경청하라. 상대방의 관심사에 관해 이야기하라.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라. 이야기를 하라. 당신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환자분이 당신의 말에 즉각 네, 라고 대답하게 하라. 똑같은 주제로 책 3권을 읽어야 하는 이유. 좋은 것은 반복할수록 좋다. 같은 개념을 3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책 고르는 방법.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자료조사 능력이 좋은 것 같아. 모든 해결 방법은 찾다 보면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 책 3권을 정하면 되도록 단기간에 읽는다. 언제까지 읽겠다고 기한을 정해두면 몰입 효과는 배가 된다. 책 3권에서 경험자들이 말하는 공통점과 노하우를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3권을 읽고 나서부터 여기서 새로운 능력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나의 인생을 바꿔준 몇 권의 책. 고난이 올 때마다 특정한 책을 펴는 습관을 만들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사 하나가 빠진 것 같을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데일 카네기가 쓴 자기관리론을 꺼내 읽는다. 인생책을 읽는 방법은 따로 있다. 나는 인생책이라고 여기는 책을 5번 넘게 반복적으로 보고 있다. 자신을 믿지 않고 환경을 이용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책을 읽다 보면 생기는 부작용. 첫 번째, 꼰대가 된다.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보게 된다. 책에 있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회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몸값을 올리는 삶. 내가 책을 읽는 이유 4가지. 첫째, 나 자신과의 대화. 둘째, 다양한 관점. 셋째, 새로운 감각을 얻기 위해서. 넷째, 좀 더 나은 의사 결정을 위하여. 나를 알아가는 것,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 행동할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 내게 없는 특별한 감각을 얻는 것, 성과가 없어도 좌절하지 않는 지속력을 주는 것,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나는 오늘도 책을 읽는다. 책을 읽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뇌에 바통 넘기기. 복잡한 문제에 관해 깊게 생각하다가 잠시 멈출 때 비로소 좋은 방안이 떠오르는 것. 자고 일어났더니 해답이 떠올랐다. 좋은 일을,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나, 잘하는 일을 해야 하나. 숨은 재능을 발견하는 과정. 소설과 에세이가 돈을 벌어다주는 이유. 직장을 나와 혼자 일할 때 루틴이라는 걸 진작에 알았으면 그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했었다. 소속감을 잃은 공허함과 거기서 나오는 나태함은 생각보다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다. 만족스러운 하루 루틴. 하루만 이 책을 다 읽은, 하루 만에 이 책을 다 읽은 사람들을 위한 글. 이 책에서 말하는 13가지 핵심. 첫째, 회사가 아니라 나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독서를 해야 한다. 둘째,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를 정하고 쉬운 책부터 읽는다. 그렇게 해서 책 읽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한다. 셋째, 한 권 한 진리. 한 진리만 자신의 인생에 적용해 봐도 충분하다. 그러면 책값 이상의 가치를 이미 얻은 셈이다. 넷째, 습관을 만들었다면 실행해야 한다. 실행이 성공하도록 최종 목표와 하찮은 목표를 동시에 세운다. 다섯째,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독서가 먼저다. 여섯째, 경험해보지 않는 것에 두려움이 있다면 관련 책 3권을 읽어보자.
배경 지식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7번째, 우리는 매일 성장하고 있다. 자신만의 인생책이 있다면 줄친 부분만 반복적으로 읽어보거나 6개월마다 한 번씩 전체를 다시 읽으며 온전히 흡수한다. 8째, 환경 설정 능력은 책 읽는 습관 다음으로 중요하다. 9째, 나는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만들어 생각을 환기하고자 책을 읽는다. 10째, 회사에 다니면서 직장 탈출 능력을 모아나갔다. 잘하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11번째, 무경험자를 경계하고 유경험자의 생각과 시작과 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2번째, 소설과 에세이는 자기계발서에서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감각을 만들어준다. 13번째, 다음 문구에서 나온다. 실행을 방해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과도한 인풋과 롤 모델의 속도이다. 2000년에 개봉한 바이센테니얼 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인데 가족용 로봇이 감정을 가지게 되는 스토리를 다루죠. 로봇 주인은 특별함을 눈치채고 저녁마다 공부하자고 제안합니다. 로봇은 공부는 왜요? 라고 말하는데 이에 주인은 프로그램되지 않은 세상을 보여주려고 라고 대답하죠. 그렇게 로봇은 유머, 감정, 피아노, 목공 등을 배우게 되고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됩니다. 이후 책을 읽으며 끊임없이 시야가 넓어지고 자유를 알아갑니다. 저는 자유를 얻고 싶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욕망이었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욕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 나의 욕망에 맞게 책을 읽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한 경험들이 어떠한 힌트를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 책은 자기계발서에 들어가겠지만 사실 저는 에세이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제게 어떤 책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책을 읽기 전부터 지금까지 보고 느낀 건 모두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영감을 얻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떤 걸 배우면서 도전하게 될지, 얼마나 몸값이 오를지 기대가 됩니다. 당신도 나와 결이 비슷하다면 우리 함께 작게나마 배우고 천천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성적인 건물주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